자, 지금부터 피부 미용사 무료 강좌 3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미용사 자격증 필기 합격 비밀 노트 80유형.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에서도 합격 전략이 나와 있네요. 자, 합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핵심 이론과 관련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론서만 그냥 딱 처음 봤을 때에는 어떤 게 출제되었고 또 어떤 게 핵심 부분인지를 찾기가 어렵죠. 자, 그럴 때 바로 핵심 이론과 관련 기출 문제 부분을 먼저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출제되었고 어떤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이론 부분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 바로 핵심 이론과 관련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서 이론의 전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9유형 클렌징 시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은 우리 피부 관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클렌징 시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 메이커 클렌징과 두 번째 안면 클렌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클렌징 후 이제 처리 즉 마무리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 포인트 메이커 클렌징은 클렌징의 첫 단계로서 눈과 입술의 유성 색조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눈과 입술의 리무버를 사용해서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닦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조 화장을 지우고 나면 두 번째 이제 안면 클렌징을 하겠죠. 피부 유형에 맞는 제품을 활용해서 얼굴과 목 및 데콜테 부위 등 피부 표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클렌징 후 이제 처리 즉 마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는 우리 뭐 티슈나 해면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화장수를 활용해서 피부 잔여물을 제거하고 피부 pH 조절 및 수분을 공급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클렌징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가장 먼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클렌징 시술 부분이고 시험에서도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클렌징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포인트 메이커 클렌징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 화장솜에 클렌저를 도포, 두 번째 눈과 입술에 화장솜을 올리고 아이섀도우와 눈썹을 지운 다음에 마스카라를 지우고 아이라인을 지우고 마지막으로 입술 지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인트 메이커 클렌징은 바로 눈과 입술의 화장을 먼저 지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 메이커 클렌징이 끝난 다음엔 우리가 손소독을 한 후에 이제 안면 클렌징 순서를 지키게 되겠죠. 즉 안면 클렌징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피부 유형에 적합한 클렌징 제품을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은 뒤에 얼굴과 데콜테에 골고루 도포를 하면 됩니다. 자, 안면 클렌징 동작 시간은 3분 안에 끝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클렌징제로 얼굴을 닦아낼 때 오랜 시간 피부에 머물게 되면 피부 내에 노폐물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3분가량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면 클렌징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이제 클렌징 후 마무리 처리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유분이 많이 함유된 크림 타입을 사용했을 때에는 티슈를 사용해서 클렌징을 제거하고 또 유분이 적은 로션 타입의 젤 타입을 사용할 경우는 해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스포인 경우에 스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온스포와 냉스포가 있습니다. 온스포는 피부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의 신진대사를 우리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세포를 활성화시켜 영양흡수를 도와주고 근육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또 모공을 확장시켜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각질의 연화와 피지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죠. 냉스포의 경우는 우리 모공을 수축시켜서 피부 탄력을 주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켜 염증과 소양증을 완화시키고 또 피부의 마무리 단계 때 냉스포를 활용하고 또 필링 후 자외선에 자극을 받은 피부나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수를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화장품의 잔여물과 세안제를 제거하고 피부결을 정돈하는 효과가 있고 피부에 적당한 수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보습 효과를 높이고 모공의 수축 및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화장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피부 유형에 맞는 여러 영양 성분과 알코올 성분을 지닌 화장수로
클렌징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클렌징 과정에서 제일 먼저 클렌징을 해야 할 부위는, 자, 보기 1 볼 부위, 2 눈 부위, 3 목 부위, 4 턱 부위.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자, 우리 클렌징 우리 방법에는 크게 포인트 메이커 클렌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안면 클렌징 방법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클렌징 과정에서 제일 먼저 클렌징 해야 할 부위를 물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클렌징 할 때 포인트 메이크업 우리 클렌징은 우리 클렌징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첫 단계에서 할 일은 눈과 입술에 유성 색조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전용 리무버를 사용해서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눈썹, 아이라인, 입술을 닦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안면 클렌징에서 우리 이제 얼굴과 목 부위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 메이커 클렌징에 해당하는 제일 먼저 클렌징에 해당할 부위니까 답은 2번의 눈 부위가 됩니다. 자, 2번 클렌징 순서가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보기 1번 클렌징 손동작, 화장품 제거, 포인트 메이커 클렌징, 클렌징 제품 도포, 스포. 자, 2번 화장품 제거, 포인트 메이커 클렌징, 클렌징 제품 도포, 클렌징 손동작, 스포. 3번 클렌징 제품 도포, 클렌징 손동작, 포인트 메이커 클렌징, 화장품 제거, 스포. 4번 포인트 메이커 클렌징, 클렌징 제품 도포, 클렌징 손동작, 화장품 제거, 스포. 자, 여기 클렌징 순서를 갖다가 시험에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이 포인트 메이커 클렌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일 먼저 포인트 메이커 클렌징이 나와 있는 부분은 보기 4번 밖에는 없습니다. 즉 답을 찾기가 아주 쉽다는 뜻이죠.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땡 잡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포인트 메이크업 클렌징이 나와 있는 보기 4번을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 포인트 메이크업 클렌징을 한 다음에 클렌징 제품을 도포하고 그 다음에 클렌징 손동작, 화장품 제거, 스포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여기 답은 보기 4번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클렌징 후 우리 이제 처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유분이 많이 함유된 크림탑의 경우 우리 이제 클렌징을 제거할 때 티슈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유분이 적은 로션 타입이나 젤 타입인 경우는 해면을 이용해서 우리 클렌징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수포 같은 경우는 피부 온도를 상승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냉수포는 모공을 수축시켜 피부를 탄력을 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었고, 화장수는 우리 화장품의 잔여물과 세안제를 제거하고 피부결을 정돈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팁 부분에 티슈, 해면, 온수포, 냉수포, 화장수에 대한 이런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온수포와 냉수포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유형 딥 클렌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 클렌징의 우리 목적을 보면 일반적인 클렌징으로 제거가 어려운 모낭 속 깊은 곳의 노폐물과 노화된 각질을 부드럽게 연화하여 제거하고 영양물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우리 딥 클렌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딥 클렌징의 목적에 대해서 별도로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딥클렌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1. 노화된 각질을 부드럽게 연화하여 제거한다. 2. 피부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3. 주로 메이크업 제거를 위해 사용한다. 4. 고마지 스크럽 등에 해당하며 화학적 필링이라고 한다. 자, 딥클렌징의 주된 목적은 뭐였죠? 노화된 각질을 부드럽게 연화하여 제거하는 것이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 디클렌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모세혈관 확장 피부, 2번 모공이 넓은 지성 피부, 3번 비염증성 여드름 피부, 4번 잔주름이 많은 건성 피부.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자, 우리 디클렌징은 피부에 자극이 있으므로 민감성 피부나 실핏줄이 확장된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는 부적합하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1유형 딥클렌징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각질층과 모낭에 불필요한 각질 제거 및 모공 깊숙이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고요. 두 번째로 유화 성분의 피부 흡수 기능을 촉진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의 흡수 및 침투죠. 세 번째로 우리 면포 및 여드름을 완화시켜 주고, 네 번째로 피부의 분비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것과, 다섯 번째로 각질 형성세포 증식의 활동을 촉진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딥클렌징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챙겨두셔야만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딥클렌징의 효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 모공 깊숙이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2. 미백 효과가 있다. 3.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한다. 4. 화장품의 흡수 및 침투가 좋아진다. 자, 우리 딥클렌징의 효과는 우리 모공 깊숙이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피부 표면의 각질 제거, 화장품 흡수 및 침투가 용이하게 해주고, 또 세포 증식 활동을 촉진시켜 준다든지 면포 및 여드름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죠. 이번에 미백 효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딥클렌징 제품에는 첫 번째 물리적 제품과 두 번째 화학적 제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제 물리적 제품에는 스크럽제와 고마제가 있고, 화학적 제품에는 우리 효소와 AHA가 있죠. 그래서 이게 딥클렌징 제품에 대해서 물리적 제품과 화학적 제품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니까 꼭 챙겨두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이 물리적 제품과 화학적 제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상세하게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팁에 해당하는 딥클렌징 제품에는 크게 물리적 제품과 화학적 제품으로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는 꼭 한번 이번 강의에서는 그 종류만 먼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우리 4회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